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 지금 실제로 북한의 핵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.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붙잡기 힘들 만큼 선을 넘어가 버렸죠.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? 핵폭탄은 뭐 100점 만점에 99점. 오? 핵무기라는 건요. 3년에 한 번씩 재충전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북한 거는 따끈따끈해요. 그러니까 개수는 못 미치지만은 위력이 좋다. 거의 뭐 다 거의 다 완성됐네요. 왔죠. 그런데 이제 우리 민족이 백의 민족이기도 하지만은 배달 민족이기도 배달을 잘 해야 되거든요. 물건을 하는 거는 이제 탄도탄이라는 미사일. 그렇죠. 핵폭탄 자기 집에 있으면 뭐 해요? 그걸 갖고 적재적소에 배달해야죠. 그 배달 기술이 조금 달려요. 그냥 거기가 군수 기지일 수도 있고 뭐 저기 비료 공장일 수도 있고 그런데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충분히 가능해요. 근데요, 진짜 궁금한 게 도대체 미국은 어떻게 이 핵시설을 발견하는 건지 진짜 궁금해요. 오래전에 남아공에서는 말이죠. 유치원 놀이터 밑에 군수공장이 있었어요. 우라늄 농축기가 있었단 말이죠. 그걸 미국이 찾아냈는데 어떻게 찾느냐면은 농축기가 들어있으면은 우리 권총 쏘면은 연기가 나잖아요. 네. 세 가지가 나와요. 열이 나고 소리가 나고 그리고 전자파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 소비가 대단히 많아요. 와, 맞지. 미국이 맨 처음 만들 때 전국 전력 소비량의 10분의 1을 한 공장에 썼단 말이죠. 그것만큼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특히 밤에 적외선 열감지라고 하죠. 열감지. 이걸 하면 우리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빨간색. 오렌지색, 뭐 네, 빨간색 네, 네. 똑같아요. 그 주변이 벌겋게 빛이 나요. 전력 사용량만 전력 사용량 많고. 그래서 영변 같은 경우도 그 공장 주변이 벌겋게 나오죠. 이걸 가지면은 이게 이제 소위 그 농축 시설의 DNA를 찾았다라고 하는데 그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영변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알파 플러스 영변이다. 그러니까 알파가 더 큰 거예요. 영변은 80%도 아니고 빙산의 일각이었다. 핵 시설의 요충지는 어딘가요? 북에서 바로 오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3년 전에 조금 대세특필됐던 부분이 평북 방연인데요. 보통 비행장으로 알고 공군 기지죠. 거기에는 그냥 군수공장이에요. 그런데 그 밑에 군수공장 밑에 또 있었던 것이죠. 대박. 그러니까 남아공은 유치원이 있지만은 거기는 아예 그냥 대놓고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. 대학교네요. 거기다 넣은 거를 이제 찾아냈고 그 당시 200개라고 하는데 모르죠. 200개면은 그래도 웬만한 우라늄 농축해가지고 한 2년 돌리면은 2개쯤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. 근데 그게 이제 200개가 아니고 1000개였다면은 또 이야기 달라지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그 얼만큼 갖고 있느냐는 고무줄처럼 들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죠. 김기성 기자님, 이게 평북도에 좀 많이 있어요, 보니까. 네, 북한의 핵시설 찾는 거 힘들다면 힘들고 쉽다면 아주 쉬워요. 첫째 조건이에요. 김일성 북한 세습 수령들이 한 번도 안 가본 지역, 현지지도에서 김일성, 김정일, 김정은도 핵 물질과 관련된 그 구역내는 절대로 안 나가요.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그 세습 수령들이 안 다녔던 지역들 그렇지. 디테일하게 잡으면 쉽게 잡아내요. 둘째, 북한은요 핵 미사일 기지 이거 군수공장들 거둬였는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. 전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안선가에는 절대로 저런 중요한 공장들을 안 놔요. 네. 일단 유사시 한포 사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북중 국경 지역에 절대로 안 놔요. 왜냐하면 중국이 돼요. 거기다 놓으면 맞아요. 자기네가 폭탄 맞는다고. 옛날에 그런 맞아. 맞아. 6.25 때 그때 평양시 평천국에 있던 군수공장, 모체공장이 전쟁 때 중국이 똘똘한 김에 장항도에 다 들어가 박혔어요. 그 이후 전쟁 끝난 다음에는 절대로 장항도에 못 진입했어요. 그렇죠. 그걸 다 놓고 볼 때 평북도가 제일 합리적인 데거든요. 그래서 북한의 제일 중요한 군수공장들은 다 평북도에 있어요. 그다음에 또 하나, 북한의 진짜 핵기지는요, 그 지역
지명으로 돼 있지 않아요. 평양시 중구역 몇 동. 그 핵단지에 있는 과학자들은 다 평양 시민들인 거예요. 그리고 완전히 봉쇄했어요. 벌써 사람이 길이 아무리 사람이 있건 없건 다닐 수 있는 데는 핵기지가 아니에요. 그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. 완전히 봉쇄했어요. 그러겠죠. 그럼 그 주변에 핵 있다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되나? 그거는 핵무기 개발에 동원되는 모든 협동품들을 물고 가는 그 협동 공장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딱 보시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. 지금 산음동은 뭐예요? 산음동. 산음동은 여기 오니까 산음동이라고 하대요. 네. 그게 지금 북한의 유일한 미사일 조립 공장이거든요. 나는 여기 취재를 몇 번 갔댔어요. 그래서 잘 아는데 저 위장 명칭이 만경대 약전기계 공장이고 아, 약종기 공장. 알아. 많이 들었지.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파트 몇 개 있고 차 수리소 같은 게 있고 크게 안 튀어요. 다 갱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. 야, 그럼 다시금 또 느끼는 게 아니 이렇게까지 숨기면서 북한이 끝끝내 핵을 끝까지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? 진짜 미국하고 상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? 맞짱 뜨려고. 아하. 맞짱 뜨는 건데, 근데 사실은 북한은 북한대로 다 봤을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리비아도 봤고 파키스탄도 봤고 아마 파키스탄을 본보기로 했을 수밖에 없는 게 파키스탄에는 그 압둘 카디 칸이라고 하는 저 같은 박사가 하나 있었어요. 예. 핵 박사인데요. 예. 이 사람이 기술 전수를 최소한 3나라에 북한, 이란, 이라크 그리고 아마 리비아 있을 것이다. 4나라에 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제 번복이가 된 거예요. 파키스탄 망했나요? 잘 살죠. 그런데 처음에는 미국이 당연히 견제했죠. 왜냐하면 아프간 소련 침공이 있었죠. 그 당시 네. 탈레반이라는 세력이 있었어요. 이걸 소탕하는데 파키스탄에 힘이 필요했던 거죠. 지하 조직을 파내는데. 그러니까 화해를 한 거죠. 일단 파키스탄을 풀어주고 자 이건 밀어내자 해가지고 아프간에서 밀어냈어요. 탈레반 세력을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안 되지 하고 보니까 파키스탄은 그동안에 저까지 가버린 거예요. 아하. 북한만큼이나. 안 돼 했을 때는 파키스탄도 안 되는 거죠. 버틴 거죠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에라 모르겠다. 그냥 두지 뭐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아직도 핵 보유국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핵 보유인 것도 아니고. 아무것도 아니네. 인정해요. 인정받지 않았습니까? 까리까리. 아니요. 아니죠. 운정은 5나라만 미국, 러시아, 영국, 프랑스, 중국까지만 나머지는 다 인정 안 해요. 그렇죠? 그렇지만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 거예요. 근데 북한이 그걸 본보기로 삼은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? 이제 조금만 하면은 파키스탄 좀 되는데 오히려 지금 어떤 부분은 파키스탄 능가했는데 그만둘까요? 쉽지 않을 일 같아요. 그러니까 어차피 뭐 있는데 네. 인정하거나 말거나. 맞아요. 근데 이제 물어보신 게 북한이 왜 저 상태에서 끝까지 핵을 지고 나가나 그 문제죠. 이건 내가 정책 기자로서 한마디 할게요. 북한은 6.25 전쟁을 총아지면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야망을 가진 거예요. 왜 그랬냐면 6.25 전쟁 때 미군이 핵폭탄을 쓰겠다는 바람에 소련이 무자 지원을 끄는 거예요. 한창 전쟁 중인데. 둘째, 핵무기를 쓰겠다는 바람에 이건 내 말이 아니고 김일성이 교세요. 숱한 인민들이 남조선으로 나갔다는 거예요. 원자탄 바람에 나.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저 핵을 가진 미국, 핵식하면 핵공가를 치는 미국하고 싸워서 미국을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자면 우리도 미국과 동등하게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시작된 네. 게 북한 핵 문제예요. 그하고 그 악착같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. 이제는 유일한 협상 수단이 된 거예요. 놓질 않아요.